네, 오늘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봉하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썼습니다. 이게 이 우산에 담긴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심정숙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봉하마을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오후 2시부터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대통령 7주기가 열렸는데요. 네.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당 지도부가 총 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등장을 하자마자 일부 친노 지지자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해대면서 여기는 왜 왔느냐, 문재인 전 대표와 과거에 대선 때 있었던 일까지 거론하면서 욕설을 하고 결국 노 대통령 사저까지 밀려 밀려가는 그런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실제 그러면요, 국민의당 결국 친노를 비판하면서 정당을 깨고 나와 국민의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네. 분열의 책임이 있다면서 봉하마을에는 친노 지지자들이 굉장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 봉하마을입니다. 몸싸움까지 있고 아주 폭력적인 상황에서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켜보는 분들도 많이 말리는데 박성우 국장,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지금 그 봉하마을에 모인 그 친노 지지자들 중에는 네. 그 안철수 대표가 네. 어떤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른바 패권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이런 정당을 이제 비판했지만 네. 그 친노 지지자들이 볼 때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지지자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자면 욕되게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표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당을 깨고 나가서 분열시켰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거부감을 오히려 새누리당보다는 더 강하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사진 한 장은 친노 일동으로 되어 있는 플래카드인데요. 심정숙 기자,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죠? 지금 오늘 그 7주기를 맞이해서 안 대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지자들 일부가 아마 저런 플랜카드를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친노 일동이라는 그 단체, 명의 이런 것들에서부터 좀 모호한 거죠? 일부러 약간 비꼬기 위해서 저런 플랜카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는 대목인데. 네. 고인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플랜카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렬히 환영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규순 대기자. 보통 이럴 때 열렬히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그 표기의 오류도 있었잖아요. 이건 의도적인 걸까요? 아니면 표현이 의도적이는 않겠지만 어떤 쓴 거 자체는 의도적이겠죠. 근데 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앞으로 저런 거는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박순춘 보훈처장이 네. 물론 광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주무 장관이 참석 못하도록 네. 끌어내거나 또는 막거나 이런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랬을 네. 때 사실은 거기에 가장 힘이 있는 국민의당은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번에는 이제 봉하마을 가가지고 네. 오히려 국민의당이 봉변을 당하고 네. 이렇게 무슨 어떤 지역마다 봉변 당하는 그룹이 있고 안 당하는 그룹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런 경우 같은 데는 문재인 그룹이나 그런 네. 쪽에서 이런 주민과 사전에 네. 내일 이런 행사 같은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유업을 네. 잘 받들기 위해서는 이런 분란이 없어야 되니까 주민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그게 가능할까? 제 개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네. 87년도에 진짜로 전국의 모든 그 힘을 쥐고 있는 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대학생. 네. 당시에 모든 기자들이 정보 소스는 전대협이었습니다. 네.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김민석, 네. 송영기, 심재철, 우상호 등 당시에 각 대학의 학생회장이자 전대의장들이 네.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저희들이 취재를 가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신문사 기자 있습니까? 그럽니다. 네. 그러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나가시오 그런다고. 아, 몇몇몇 신문 그렇죠. 나가시오. 나가시오. 당신네들은 저기 쓰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시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나머지 기자들도 전부 나왔습니다. 아하. 저희가 모든 장소에서 다 그러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저는 뭐 모든 장소에서 당시에 환영받는 기자였지만 네. 동아일보라는 이름 때문에 네. 만약에 어느 특정 기자를 나가 그러면 저도 일어섰습니다. 네. 왜냐? 네. 이 기자도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네. 이 신문을 보는 독자도 있다. 네. 그 독자를 위해서 이 기자도 일할 의무가 있다. 근데 네.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네. 만약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자가 9명이었거든요. 전사를 합쳐서. 신문사가 많지 않았죠. 네, 신문사도 많지 않았고 방송사 전부 국외사였습니다. 네. 국외사가 전부 일어섰습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음에 가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네. 저는 그게 모든 장소에서 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런 경우를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이 네. 또는 뭐 봉하마을에서는 문재인 네. 그룹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조금 매년 똑같은 일을 네.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언뜻 해봤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심대 기자님과 같은 맥락에서 네. 김경수 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인 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고 네. 실제로 퇴임 이후까지도 모셨던 이런 김경수 당선인이 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각별히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아, 당부한 게 있습니다. 예, 페이스북에다가 네.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 정치인들 중에 설사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그동안 보여준 정치 관행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네. 최대한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맞아주길 부탁드린다. 라고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대화와 타협, 관용과 통합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셨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는 우리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그 국민의 대통령 그리고 역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오늘 행사를 앞두고 각별히 당부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네. 그 노 대통령의 여러 지지자들 중에는 네. 이러한 것까지 사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흥분과 과격한 언행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네. 오히려 노 대통령을 국민의 대통령으로 마음속에 같이 기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에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우산이 등장했는데요. 우산은 왜 필요했던 걸까?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우산을 썼습니다. 그는 왜 썼을까요? 이 장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월에 그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당을 탈당한 뒤에 네. 그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네. 그때 물병 세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네. 사전에 미리 저런 우산들을 좀 준비해서 어쨌든 봉변을 예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쓰든 안 쓰든 난장판이 되는 저런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이 됐죠. 네. 아, 1월달 방문했을 때 이제 저도 기억납니다. 이게 물통에 든 걸 물을 쭉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그냥 맞겠다. 자처하기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같은 거죠. 그런데 우산을 왜 썼나요? 아마도 그냥 맞는 게 더 정치적으로 필요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물병이나 물 세례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렇게 해서 예상을 해서 사실 우리가 무슨 어떤 의전도 아니고 저런 네. 자리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기리러 가는 것이고 노 대통령을 기리는 마음에 진정성과 자신감이 있다면 네. 설사 날아오는 일부 어떤 그 군중에서의 그 물세례가 있다면 네. 당당히 맞고 내가 맞을 몫으로 맞겠다 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 효과로 보면 네. 더 훨씬 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진영에서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세련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모들이 우산을 준비한 대신에 맞으십시오. 그래서 저 봉하마을의 친노 지지자들하고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십시오라고 건의했거나 아니면 우산을 참모들이 준비해도 치워라. 내가 맞겠다. 라고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다면 저 우산 쓰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 장면 두고두고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어쨌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환영을 많이 받았다네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박성부 국장.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 예상했던 대로 네. 그 많은 환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문재인 대표는 사실 이번에 금의 환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이번 총선에서 사실은 일견은 뒤로 빠져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 더민주당을 통해서 친노 또 친문 세력이 거의 7할 가까운 당선을 기록하면서 특히 이쪽 그 부산권에서 5명 그리고 PK권만 해도 8명이라는 당선자를 더민주당에서 내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노 대통령이 평소에 그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어떤 지역주의 극복에 이러한 하나의 단초를 놨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일종의 개선 장군과 같은 네. 그러한 오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란 이름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이제 더 이상 끌어다니지 말자. 그냥 그분을 놔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몸바쳐서 노력하신 지역구도 타파, 그리고 우리 당의 전국 정당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친노라는 말로 그분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같이 언급하면서 어쨌건 그 두 야권의 진영을 하나로 좀 묶어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봉하마을의 오늘의 상황은 좀 간단치 않았습니다. 심정숙 기자. 그런데 네. 정진석 원내대표도 왔는데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기 힘들었죠. 당내 상황이 지금 복잡해서 그런지 그 표정도 굉장히 좀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고요. 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데 저 앞뒤로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친노 일부 지지자들은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고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막 비난의 말을 막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진석 원내대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덜 주목받으면서 무사히 그 행사장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 장면은 어떤 거죠? 근데 저 장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 그러니까 민중을의 일환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장면인데. 네, 여기는 광주 5.18 네네. 기념 광주 그림이죠. 광주에서는 저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런데 오늘 봉하마을에 있었던 민중의례 그리고 이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서는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함께 참석했던 현기환 정무수석과 더불어서 같이 안 부른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요. 나머지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그 지도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노건원 씨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역시 행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자, 작년에는 굉장히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는 정치적 메시지 내놓지 않고 감사의 뜻만 밝혔습니다. 작년과 올해와 작년에 노건원 씨 모습 보겠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참 이사장님을 포함한 재단 가족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굉장히 경악된 저 모습과는 달리 올해는 굉장히 차분했는데 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 작년에 저 표현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무성 당시 대표였죠. 새누리당 네. 대표가 사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네. 어떤 NLL 문제에 대해서 어떤 NL 양보하는 이런 언급을 네. 한 것을 말하자면 그 대화록을 드드득 이렇게 읊어대면서 노 대통령을 비난한 이러한 그 과거를 겨냥해서 어떤 마음에 담아뒀던 분노를 표출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니고 여당의 대표는
사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현재 그 대표에서 왔는데 네. 정진석 대표는 뭐 그러한 노 대통령의 과거에 그 노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공격했던 발언이 없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작년과 같은 상황보다는 현재는 더민주당이 일정한 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비교적 안정되게 이제 그 친문 세력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좀 안정감 있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는데 올 1월 달에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던 두 양당 대표와는 달리 오늘은 좀 같이 만났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네, 이호 여사 때 안철수 대표가 먼저 인사를 가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갔는데 그때 독대를 얼마나 했느냐, 또 그 독대 이후에 비공개 면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가지고 양당이 또 티격태격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인지 오늘 권양숙 여사와 만나는 자리에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다 같이 만나서 뭐 별도의 어떤 비공개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참석했던 그 인사의 말에 따르면 어쨌든 정치적인 이야기 같은 건 없이 이 사저를 어떻게 개방할 것인가 이런 문제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권 상황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국내 이슈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